네, 하모니 백영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그 가정의 달 많이 연상들 하시게 되는데, 네.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리지널 근로자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네. 방송 출연 등으로 이 기타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한진우 원장님은 종합소득세 내세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네. 5월이 더 잔인해요. 그런데 매년 저는 5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적금을 들고 있어요. 네. 일단 세금은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고 만기 도래하는 적금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거를 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네. 누구나 낼 때는 많이 내는 것 같고 받을 네. 때는 적게 받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김효선 캐스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오늘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들 네. 또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컨설턴트도 5월이 뭐 썩 유쾌한 달은 아니죠? 네, 벌써부터 마음이 예. 무겁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이걸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예. 그냥 얼렁뚱땅했다가 세금을 100만 원 이상 더 내는 어이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기장료를 내고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대상자 이제 구별이 돼 있는데 크게 네.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세 네.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로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겠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소규모의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수증 등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증빙에 대한 의무가 별로 없이 일정한 비율을 경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이익이 난다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 현황이 좀 현재 적자이거나 아니면 뭐 단순 경비를 인정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실제 지출했다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서 세금을 더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요? 네, 예. 아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대부분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소득과 그다음에 업종에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순 경비율 적용받으시는 분들의 그 소득을 넘어서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매입 비용이라든가 임대료, 인건비를 실제 자기 소득에서 이제 제하고 나서 그 세금 계산서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영수증 같은 걸 이제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경비는 또 역시 일정 비율로 요만큼만 경비로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이분들이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좀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영수증 같은 것들을. 네. 근데 이 자료를 준비를 충분히 못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큰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설프게 하시다가 안 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 전문가라든가 회계사님들 통해서 좀 안내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표정이 아주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세 번째가 복식부기 의무자. 이분들이 더 장부를 세세히 적어야 된다고 하죠. 네. 제일 많이 버는 네. 분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세 예. 가지 이 부류 중에서는 일단 제일 많이 버시는 예, 분이시고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장부를 써라. 장부를 쓰는데 보통 우리 재무제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부를 쓰시면 이제 재무제표라고 해서 뭐 부채도 나오고 자산도 나오고 뭐 비용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셔야 되는데요. 이거 개인이 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되게 커지게 돼 있거든요. 아까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적용이 배제가 되니까 괜찮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장을 한다고 그래요. 복식부기 한다는 건 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장을 안 할 경우에는 미기장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는데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아, 저도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사실 세금을 많이 내서 돈 주고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놓치지 않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좋잖아요. 어떤 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소득공제를 뭐 저는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든지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은 좀 많이 챙기실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되는 부분들이 좀 적으시기는 합니다. 다만 챙기셔야 될 건 꼭 이런 것들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인적공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 중에 거주를 동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시고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종합신고에서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얼마만큼 우대하겠냐. 사실은 제 느낌에는 이제 배려라고 하는 차원인데 예. 일단 사업자이시고 또 프리랜서이시고 이러신 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세대주일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 해줍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신고해야 될 소득에서 50만 원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예,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세금에서 50만 원 제하면 너무 많은 걸 하는 거고요. 총 소득에서 네. 예, 여러 가지 비용들 공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그래서 2천만 원 뭐 소득 금액으로 잡혔다 그러면 예, 거기서 50만 원 빠진 1,950만 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공제 받던데 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제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들이 받는 의료비 공제나 뭐 보험료 공제나 교육비 공제 이런 것들은 안 되시고요. 예. 기부금 공제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부금도 전액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건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들은 이제 공제가 안 되고요. 이 기관 그 기부를 하시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도 좀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또 나 이거 다 공제받을 줄 알고 했다가 세금을 또 왕창 토해내시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 꼭 우리 가운데도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2년 미처 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월 되시니까 그때 또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5월도 금방 가기 마련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당부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세금 내시는 거는요. 적당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간 안에 내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기간 놓치고 특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5월 하다가 어쩌지 하다가 넘어갑니다. 5월 31일까지 꼭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도 5월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신고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가산세 페널티가 붙게 되니까 대한민국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중간에 예납이라고 해서 원천 징수를 미리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그거만큼 또 공제를 받고 또 환급받고 또 환급받고 정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그 안 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거 뭐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또 한꺼번에 이게 추징이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되시니까 지방소득세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셔야 되는 세금에 같이 더해서 내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거 늘 항상 3.3% 미리 세금을 낸 다음에 이제 출연료를 받는데 소득세는 내고 지방세는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진짜 실제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신고를 하실 때 이것도 내야 되죠라고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알고 보고 배워보면 또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우머니 알찬 정보 기대해 주시죠.